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월급을 만들어드릴 아우루스입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가장 돈 많이 벌었던 부업 5가지 딱 추천해드릴 테니까 부업 찾느라 헛고생하고 헛시간 날리는 시간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딱 종결해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고 5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까지 뚫고 올라갔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곧 IMF가 도래할 거다, 그 시절이 도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IMF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눈물 흘렸어요. 직장에서 잘리고 집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그때만큼 돈을 많이 벌었던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웃고 있어요. 왜?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 자산이 점점 올라가요. 저는 달러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덩달아서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좋은 부업은 티스토리 블로그입니다. 티스토리는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 시스템을 활용해요. 애드센스가 뭐냐면, 여러분이 유튜브 보실 때 광고 영상 보셨잖아요. 그게 블로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글이 돈을 월급처럼 준다는 이 말입니다. 뭐만 하면요, 블로그에 글만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구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을 많이 받고요. 두 번째, 세계 1위 기업 구글이잖아요. 망할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네이버가 망하는 수는 있어도요, 구글이 망한다? 저는 상상 못 하겠어요. 그래서 평생 연금을 구글로부터 받을 수 있다. 티스토리 블로그 잘만 하면 구글 연금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블로그라는 건요, 여러분 인터넷 하나만 딱 되잖아요. 노트북 하나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자본금 0원이다. 더 이상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 보고 그냥 바로 티스토리 회원 가입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초보자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티스토리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보자도 월 100만원의 수익을 벌 수 있는데, 100만원이 끝이냐? 아니요. 애드센스는 잠재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해서 1,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버는 제 제자님들도 계세요. 그만큼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골고루 포진하고 있는 게 티스토리 블로그다. 그럼 이게 장점만 있냐? 아니죠. 또 단점이 있어요. 구글이 입장에서 모든 블로그에 광고를 실어주지 않아요. 혹시라도 위험한 키워드, 여러분들이 뭐 야한 거라든지 하면 안 되는 불법적인 것들을 다루는 블로그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구글 이미지가 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너가 가진 블로그 괜찮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구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애드센스 광고가 붙는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건 카카오 뷰입니다. 카카오 뷰는 카카오톡 열어서 가장 가운데 그리고 하단에 보면 눈 모양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카카오 뷰로 접속이 되는데, 이 카카오 뷰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매우 쉽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부업 5가지 중에 제일 쉬운 게 카카오 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블로그 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썼던 블로그, 다른 사람들이, 기자님들이 썼던 뉴스 기사 그냥 가지고 와서 붙여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게 카카오뷰의 전부입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1분이면 보드 발행 한 개씩 해서 카카오뷰로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쏠깃하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것도 자본금이 하나도 안 들어요. 0원. 그냥 핸드폰 열어서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그냥 이런 기사가 있네? 발행. 저런 블로그가 있네? 발행. 끝이에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제목을 잘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괜찮아 보이네? 궁금하네?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맥주랑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제목 어떻게 짓고 싶어요? 저라면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맥주 먹으면 맹독인 음식 3가지. 이런 식으로요. 끌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점 실력이 늘어나서 카카오뷰 수익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방금 제가 카카오뷰 수익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단점으로 속하게 됩니다. 카카오뷰의 단점도 설명드릴게요. 카카오뷰도 수익이 나기는 나요. 카카오뷰 수익 자체가 조금 나긴 하는데 이게 얼마 나질 않아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 보드를 본다 할지라도 몇천원, 몇만원 밖에 못 벌어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제가 방금 위에서 첫 번째
번째 말씀드린 거 있었죠? 티스토리. 티스토리를 카카오뷰에 붙여 넣으면 그때는 카카오뷰 수익이 쪼잔한 수익이 아니라 구글의 애드센스 수익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제 제자님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하루에 30-40만원씩 벌고 계신 분도 있고, 제가 나중 영상에서 카카오뷰로 수익 많이 버셨던 제자님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럴 게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는 아예 카카오뷰로 어떻게 돈 버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럼 단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카카오뷰로 수익을 많이 벌었다가도 이게 알고리즘이 오르락내리락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알고리즘이 안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가 어쩔 때는 조금밖에 못 벌었다가 다시 많이 벌었다가 조금 벌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뷰의 좀 단점입니다. 그렇지만 알고리즘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이런 단점들은 보완될 거라 생각해요. 세 번째,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마우스를 소개시켜 주고 소개받은 사람이 이 마우스를 사잖아요. 만약에 마우스가 10만원짜리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3,300원을 얻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소개시켜 주고 그 사람이 물건 사면 나는 돈을 받는다, 이 개념이에요. 쿠팡 파트너스의 장점 첫 번째로는 수익이 좋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넣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아이폰 14 사전 예약 기간이에요. 이럴 때 당연히 아이폰 100몇만원, 200몇만원 하잖아요. 거기에 3%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만원, 6만원이 한 명 살 때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땡큐예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블로그 또는 아예 쿠팡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브랜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다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 넣으면 무조건 네이버 블로그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IM 웹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곳에 가셔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구글에다가 띄워 놓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무선 청소기 살 때 어떻게 검색해요? 무선 청소기 추천 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슨도 있고 뭐 중국 제품 차이슨도 있고 여러 가지 무선 청소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목록에서 장점, 단점 다 소개시켜 준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 바로 가기, 어디로 가게요? 쿠팡 파트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24시간 안에 물건을 사면 무선 청소기를 사도 되고요. 심지어 이 사람이 무선 청소기가 아니라 다른 제품을 사도 여러분은 3.3%를 받게 되는 거죠. 장점 세 번째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연관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 넣을 수가 있어요.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알고리즘에 의해서 광고주가 있는 광고만 넣어줘요. 근데 내가 작성하는 게 광고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광고가 적절한 광고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선 수익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쿠팡 파트너스를 넣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마우스에 광고주가 있을까요? 마우스엔 광고주 없어요. 뭐 로지텍은 있겠지만 있다가 없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쿠팡 파트너스 마우스, 게임 마우스 링크 이런 것들 넣어주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장점만 있냐? 아니죠. 양과 음이 함께 있어요. 단점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상인처럼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활용을 해서 인식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만 넣었다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는 사람들에게 정말 찐 정보를 줄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광고 대행 업체입니다. 이건 여러분 듣기에 생소할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는데요. 블로그를 운영한다면은 체험단, 기자단이라는 게 있어요. 체험단이라는 거는 내가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그곳에서 맛있었다라고 리뷰를 써주는 거예요, 내 블로그에. 그리고 기자단이라는 건요, 그냥 뭐 원고를 다 줘요. 그래서 이 원고대로만 내가 블로그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체험단과 기자단인데요. 이걸 광고 대행 업체에서 운영을 해줘요. 제가 이걸 해봤어요. 그래서 장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블로그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중개 업체인 거예요.
광고주가 있으면 그 광고주와 블로그를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저는 연결시키는 광고 대행 업체. 그래서 블로거들에게 이 광고주가 맛집인데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초대하려고 합니다. 당신 여기 와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죠? 내가 오늘 고기 먹고 싶었는데 가볼래요? 하면은 이 사람 보내주고 전 광고주한테 3만원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장점 두 번째, 수익이 계속 증가해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없어도 계속해서 이 DB라는 거 있죠? 데이터, 광고주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 그 체험단 네이버 블로그 명단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매칭시켜주는 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광고주가 생기고 더 많은 DB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장점 세 번째, 수많은 블로그 사람들을 보다 보면 네이버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광고주들의 블로그 자체를 관리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BMW 공식 광고 대행 업체로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BMW가 운영하는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각종 차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점점 자기 개발이 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밥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가장 심하게 겪었던 단점인데, 여러분 MBTI 해보셨죠? 저는 성향이 E예요. 외향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주들을 찾아가는 게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당 갈 때, 식당 문 열 때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걸요? 내가 내 돈 주고 가서 밥을 먹는데 왜 떨려요? 그런데 영업을 하러 식당을 가는 건요, 너무 떨려요. 그래서 식당을 갔다가도 이거 너무 좀 마음이 어려운데 두려워, 멸시 천대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가 되돌아서 아니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밥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 하면서 다시 잡았다가 다시 갔다가, 이 망설여지는 마음. 그러다 결국 문 열고 들어갔는데 멸시받고, 이런 작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광고주와 매칭이 되고 결국에는 내 체험단 분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광고 대행 업체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 아마존 셀러처럼 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했었는데 첫 번째 손님이 블랙 컨슈머여서 쉽게 포기를 했지만, 저번 영상 보시면 해외 구매 대행의 대가 투트랙님이 나오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 확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해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최저 시급보다 나오지 않지만 하다 보면은 지금 시즌에는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구나, 11월에는 이게 잘 팔리네, 2월엔 이게 잘 팔리네, 잘 팔리는 달력을 1년 달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돈의 성장 속도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잠재 가능성 있는 부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광고로 돈 벌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100만원 광고비로 쏟고요, 200만원의 수익이 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 같으면 무조건 하죠. 차익이 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광고할 수도 있고요, 인스타에다가도 광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광고를 해서 직접적으로 내 물건들을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광고 효율이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상품을 판매한다는 거는 우리는 사업가가 된다는 거예요. 사업가가 된다는 거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요, 고객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CS라고 해요. 전화를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본업 때문에 직장 다니고 있는데 CS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렵잖아요. 이런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자본금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물건을 사다가 팔고 나서 그 다음 정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돈이 묶이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근데 이때 500만원, 1000만원을 내 소자본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부업을 한다는 거는 돈이 너무 없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작을 하는 건데,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업 중에 가장 돈 많이 버는 부업 5가지를 딱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실행하면요 후회할 수 있을지언정 몰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실행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후회는 안 하겠죠.
대신 기회조차 없습니다. 지금 사는 삶 그대로 유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한 단계라도 업그레이드 되고 싶다.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자들,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부자의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도 꼭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